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수도권 인구도 정점, 전국적 인구 감소 시작, 아파트 큰일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이야기, 주택을 이야기할 때 인구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우선 그 아파트 큰일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상승의 유일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구 증가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니까 용적률도 상향되는 것이고, 그러면 땅 팔아 용적률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집이니까 약간은 좀 더 답답한 집이 지어질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이겠죠. 인구가 증가하니까 아파트도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플러스 공유지분 땅만 남기 때문에 인구 증가 없으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파트인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팍팍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공식이 변했습니다. 인구가 이제 감소합니다. 아파트를 지금 인구 증가 없으면 떨어지는 그 상품이다. 요게 대표적으로 뉴욕의 그 맨하탄에 지금 보면은 그 센트럴 파크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들 보십시오. 자, 10년 전 가격이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건물 지분이 높기 때문에 건물 평수가 높고 크고, 그 다음에 그 땅 지분이 작기 때문에 건물이 감가상각되는 속도가 꽤 크기 때문에 가격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건데, 한 번씩 보다 보면 가격이 팍팍 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대수성 공사를 크게 하기 때문에 가격이 튀는 건데, 그것은 돈을 들이고 나서 돈 들인 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기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올라가는 그러한 투기 개념, 투자 개념의 어떤 그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인구 감소가 되면은 정말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그 서울 인구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쭉 내려갔고, 특히나 2020년 그 전세 대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 경기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그 2022년 7월까지 집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다 정확한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중심으로 인구를 쭉 뽑아봤습니다. 자, 그 통계청 자료 들어가서 뽑으면 되는데, 네이버에서 보신 방금 그 자료하고 흐름이 비슷한데, 지금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까지 자료를 뽑았습니다. 단위는 10,000명이고, 특히나 지금 경기도를 좀 상세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서 세분화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인구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증가함을 잘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보시면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 수원시부터 양평군까지 다 나와 있지만, 자, 요것만 보면 좀 헷갈리기에 연도별 차이, 증감 부분을 따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오는데, 잘 보시면 두 번째 줄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인구는 66만 명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같은 기간에 인천광역시는 8만 명 증가를 했고, 경기도는 136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도도 지역 모두 인구가 증가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 많이 증가한 어떤 그 지역이
첫 번째로 그 평택시 13만 명, 고양시 9만 명, 남양주시 12만 명, 시흥시 12만 명, 하남시 18만 명, 용인시 14만 명, 파주시 9만 명, 김포시 17만 명, 화성시 37만 명, 광주시 10만 명, 이렇게 특정 지역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2번 경기도 인구 증가 지역, 평택, 남양주, 하남, 용인, 김포, 화성 등 폭증했죠. 자, 요런 지역들을 보면은 어떤 산업단지 또는 똥똥지구로 대규모 개발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짓고 많이 이주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줄어든 지역. 서울은 지금 66만 명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경기도 내에서도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있는데 성남시 6만 명 줄어들었고 안양시 6만 명, 부천시 7만 명, 광명시 6만 명, 안산시 7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요약해 보면은 3번 경기도 인구 감소 지역,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안산 등 감소했는데 경기도에서 나름 비싼 지역이고 주택 가격이 올라서 인근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자, 특히나 그 인근 지역이 개발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이사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지역은 어느 정도 아파트 짓긴 지었는데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를 좀 변환해서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 요 세 개를 집계를 해보았습니다. 합계를 내어보니까 지금 수도권이죠. 수도권 합계를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서울은 66만 명 감소를 했는데 인천, 경기가 증가를 해서 수도권 합계를 내어보니까 2013년부터 2022년 8월까지 78만 명 인구가 증가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점은 2021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2만 명 감소를 했고 그리고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수도권 인구가 2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인구가 그대로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지금까지 폭증했던 수도권 인구 2021년부터 주춤하는 겁니다. 주춤 이제. 자, 보시면은 4번 수도권 인구 상황.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합계인데 2021년에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했고 2만 명, 2022년 8월까지는 인구가 2만 명 증가를 해서 그래서 인구 감소하면서 수도권 인구 증가세가 멈췄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도권은 인구 증가세가 멈췄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공약으로 나왔던 그 메가시티,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국가가 소멸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메가시티 이런 것들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은 수도권 인구 감소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죠. 전국 인구가 감소하니까.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아파트 어쩌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아파트 인구 증가를 먹고 사는 상품인 아파트인데 당분간 그 수도권 공급은 계속 증가하겠죠. 계획해 놓은 것들이 계속 연차별로 준공이 되면 수도권 공급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조금 증가할 거고 경기도는 많이 증가를 할 거고 인천은 폭증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천, 경기도 전월세 및 매매는 동반 하락하는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될 것이고 지금 서울의 후방
인천, 경기 가격이 내려가니까 최소한 서울은 상승은 어렵겠죠. 상승하면은 인구가 탈출하면서 가격은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서울도 전월세 및 매매가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죠. 수도권은 한 몸입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자, 한 몸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모두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파트는 어쩌나, 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시 서울 인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큰 감흥이 없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적분 개념으로 누적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거의 7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빠져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누적된 어떤 그 충격을 어느 날 갑자기 받을 건데, 자, 그래서 지금 서울도 부동산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이 힘을 쓰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는 그 땅값이 8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땅값이 8알. 그래서 서울 썩은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랑 경기도의 그 새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랑 비슷하거나 서울이 오히려 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썩은 아파트는 공실이 없습니다. 자, 40년, 50년 됐는데 아파트가 공실이 없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서. 자, 그러니까 그 서울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부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공급이 넘쳐나죠. 항상 넘쳐납니다. 공급이.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그 다른 지역 같으면, 썩은 아파트 같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서 공실로 남겠죠. 그러면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올 건데, 서울은 50년, 60년 지나도 그런 아파트들 사람이 들어가서 삽니다. 좀 수리해서 삽니다. 자, 그래서 공급 부족, 서울의 공급 부족, 참 어떻게 보면 개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소리인 게 좋은 집에 대한 수요, 그게 맞다면 그런 썩은 아파트들은 공실이 되어야 정상인데 절대 공실이 없습니다. 절대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하면은 새로운 아파트가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이고, 자, 재개발을 하면은 조금 더 증가하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향후 공급 증가만 남아 있는 거죠. 호수 기준으로 향후 공급 증가만 남아 있고, 사실은 지금도 썩은 아파트지만 충분히 어떤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100%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내고 거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서울은 공급이 많은 것이고,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그 신축 공급하고는 좀 개념은 다르지만 서울은 공급 부족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오래돼도 그것은 주택으로 전월세가 나가는 어떤 그러한 물건이다. 그리고 대규모 신축 후 전월세 폭등, 대규모 신축 후 전월세가 전반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정상적인 상황은 GDP 급격한 상승 후에는 가능하다. 자, 사람들이 소득이 그대로인데 집을 아무리 새로 지어도 전월세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요게 진실입니다. 요게 진실이고, 전월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공급 부족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그 바람에 수도권의 그 인구 증가세도 이제는 멈췄고,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고, 자, 그러면 수도권 인구도 감소할 날이 머지않았다. 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재미없어진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